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죄다 시장 빠진 이유를 북미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지금 아마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상한 데가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찌라시라는 게 소위 말해서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객관적으로 말해가지고 북미 회담 결렬 때문에 시장 빠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북미 회담 결렬 때문에 시장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어제 제가 그만큼 2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해왔으니까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딱 듣고 나니까 라는 딱 무릎을 치게 되죠? 여러분들. 그죠? 북미 회담 결렬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빠져요?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상승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지금 봐봐요. 1.8%나 상승했어요. 네? 나스닥도 0.8%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만 빠져요? 북미 회담 결렬됐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북미 회담 결렬됐는데 왜 삼성전자가 빠져요? 여러분들? 왜 하이닉스가 폭락되고? 이것 때문에 혹시나 시장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주식을 잘 모르는 거고 시장을 잘 모르는 거고 경제 상식이 없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녹화 방송 꼭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도 상승했고 중국도 상승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만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제 있었던 겁니다. 어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꼭 어제 녹화 방송을 보십시오. 추가적으로는 따로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제 너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를 굳이 무료 방송을 한 번 더 잡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또 잡았을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어제 사실 궁금한 거를 전부 다 해결을 해드렸어요, 제가. 시장 하락한 근본적 원인부터 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까지 전략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제 한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요? 그러면 한 2-3시간 걸릴 텐데요, 소망대부님. 녹화 방송 보세요. 녹화 방송을 보는 노력이라도 있어야죠, 여러분들. 주식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또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MSCI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MSCI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MSCI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이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거 뭔데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게 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쎄요.
코스피 200은 여러분들 뭡니까?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은 뭡니까? 코스피 200은. 여러분들 코스피 200은 뭐예요? 자, 코스피 200이 뭡니까? 코스피 200. 코스피 200. 그쵸? 코스피 내 시가총액으로 따져가지고 대표 종목 200개를 말하는 게 코스피 200이죠? 응?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한국전력, 네이버, 뭐 삼성물산, 코스피 내 200개 종목을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MSCI라는 거는 요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코스피 내 시총 상위 200개 종목을 코스피 200이라고 친다라면은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선진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가에다가 뭐 신흥국가도 같이 또 편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 나라들을 여기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수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코스피 200개를 모아서 만든 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피 200 이씨 코스피 종목 번호가 뭐더라? 까먹었네. 200 치면 나오나? 코스피 종목 코드를 까먹었어요. 종목 코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저 001은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그냥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피 200 저기 종목 번호를 까먹었네? 자, 앞서 말씀드린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를 그대로 이제 지수로 만든 게 코스피 200이라면 MSCI는 선진 국가들을 지수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냐면은 자, 잘 봐봐요. 메모장 어디 갔나? 어느 나라가 있냐면 그리스가 있고요. 네덜란드가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뭐 뉴질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덴마크,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스페인, 뭐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뭐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홍콩 요런 데가 있어요. 참고로 MSCI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지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로 만드는 건데, 자, 어제 사실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북미 회담 결렬 때문이 아니라 이 MSCI에서 물론 이게 단순히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만 모아놓은 지표가 있고 신흥국만 모아둔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론티어를 모아둔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근데 MSCI에서 2월 12일날 결정이 났었어요. 여러분들 뭐냐, 신흥국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2월 12일날 2월 12일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고 이게 2월 28일 날부터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이 잡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에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5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 무슨 말입니까? 매도를 잡겠다라는 거죠. 비중 일부 축소. 비중 일부 축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그게 2월 28일 날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 축소를 때린 거고, 여기에 대한 매도가 4천억 정도가, 4천억 이상이 조금 나가야 됩니다. 4,400억에서 조금 이거를 잡으면은 한 5천억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매도가 나갈 일정이 사실은 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1번이고, 모르겠다 2번이요.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MSCI도 모르고, 패시브 자금도 모르고, 액티브 자금도 모르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들도 이거 모르거든. 전문가들도 모르다 보니까 평소에 개인 투자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정의원 분들이야 내가 맨날 액티브 자금이니, 패시브 자금이니, FTX이니, MSCI니 맨날 제가 정방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의원분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 전문가들이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모르잖아요.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들 운용사 자격증 공부를 해본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냐 뭐 액티브 자금이냐 이런 내용들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들.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액티브 자금 성격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 성격입니다. 패시브 자금 성격. 패시브 자금이 뭡니까? 여러분들. 패시브 자금.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시장이 왜 빠집니까? 하길래 내가 어제 그랬어요. 오늘 패시브 자금 유출되는 날입니다. 했더니만,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제가 게임에서 그 패시브 스킬은 아는데, 뭐 상대방이 때리면 자동으로 스킬이 나가는데요. 그게 패시브 스킬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웃긴게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응? 어제 얘기했는데 이걸 또 얘기하는 게 난 지겹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수 추정 성격을 갖고 있고,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ETF를 사는 애들입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이 통합 상품을, 얘네를 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가는 애들이고, 지수 상승 이상의 수익을 거두진 않아요, 얘네들의 성격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내가 또 쉽게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ETF 자금을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동안 사실 올라왔었던 거는 종목을 산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1월달에서 2월달에 시장이 올라갈 때 산 주체가 누굽니까? 1월달에서 2월달에 시장 상승할 때 산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했어요? 기관들이 샀나요? 1월달, 2월달? 관망이라고? 관망이면 땡큐죠. 관망이면 땡큐지. 2달 동안의 수급을 봐봐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뭐 했어요? 산 적이 없다고요. 주구장창 매도만 나왔지. 봐봐요, 투신.
펀드 매니저들 7,400억이나 매도 때렸는데 두 달 동안 계속 팔았잖아요. 아니, 금융투자하고 국가지자체는 기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프로그램 매매 성격이라서 얘네들도 ETF 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매수 매도 반복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되게 무의미해요. 수급 자체가 그냥 1, 2주 계속 매수 매도 이거 반복하는 애들이고, 기관들은 두 달 동안 주구장창 팔았잖아요. 두 달 동안 산 거는 외국인들인데, 이 외국인들이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패시브 성격으로 그냥 ETF 대한민국 지수 자체를 산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에요. 지수를 그냥 사는 거예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사는 애들, 소위 말해서 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외국인도 안 들어왔고, 기관도 안 들어왔고, 연기금도 안 들어왔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된다라면, 악재가 뜬다라면 지수를 방어할 주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 시장 수급이 성격이 이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악재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된다. 방어할 주체가 없다란 뜻이에요. 기관도 팔고 있어요. 안 산다고? 기관이 사고 있는 장세였다라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 기관이 받칩니다. 연기금이 방어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주구장창 매도합니다. 얘네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냥 팔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방어하는 성격이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지수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싸기 때문에. 아, 미국보다는 싸고 일본보다는 싸니까 그냥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얘네는 미국을 살까? 일본을 살까? 한국을 살까? 얘네보다는 한국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철도주 데아티아를 살까? 데오AL을 살까? 뭐 S트래픽을 살까? 그러다가 데아티아를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는 그냥 같은 성격의 시장 중에서 그래도 한국이 나오니까 그냥 샀던 겁니다. 근데 한국이 문제가 발생되거나 살 이유가 없어지면 얘네는 그냥 이탈돼 버려요. 지수 방어 성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시장은 지수 방어 성격의 수급이 없는 상태고, 그냥 다른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이유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내에서 비중을 축소하겠대요. 여러분들, 한국 내에서 비중을 축소한대요. 아니,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 잘 봐봐요. 쉽게 표현해갖고 우라노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라노스가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난 대북주로 쫙 사는 거예요. 대북주 포트폴리오를 쫙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도주 중에 철도주도 있고 금강산 관련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조림산업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농업 관련주도 저한테 지금 있어요. 종목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철도주 중에서는 보니까
뭐 대하 TI도 있을 거고 현대 로템도 있을 거고 뭐 S트래픽도 있을 건데 이 중에서 대하 TI가 싸니까 그냥 대하 TI를 샀어요. 현대 로템을 안 사고 S트래픽을 안 산 거예요. 갖고 대복주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었는데 철도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도주 비중을 줄여야겠다.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이요.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2번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티나님? 뭐가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얘기를 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의자님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떤 게 어려워요? 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예를 들어갖고 외국인들이 미국, 일본, 뭐 홍콩, 독일, 한국 쫙 이렇게 나열해두고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싸니까 대한민국을 그동안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하 TI, 현대로템, S트래픽 쫙 깔아놓고 이 중에서 하나만 사듯이 마찬가지로 일본, 뭐 스위스, 뭐 미국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샀다는 거예요. 그동안 1월달, 2월달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자의자님, 티나님? 1월달에 지수가 올라간 거는 일본, 미국, 스웨덴 뭐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서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은. 응?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요. 이미 2월 12일날 한국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2월 28일날부터 그거를 실행을 한대. 비중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미. 그거를 목요일날 실행을 한 거고. 그래서 어제란다. 목요일날 시장이 빠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1번이고 아직도 안 된다 2번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해가 다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목요일날 시장이 빠지기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원래 여러분들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2월 12일날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2월 28일날 실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그죠?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웃긴 거는 왜 봐봐 환장할 일이야. 주식방송에서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 나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취약한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종목 팔고 가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미 월요일날 경고 다 드렸었어요. 나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정의원분들한테 패시브 자금 이탈 가능성 있다, 패시브 자금 이탈 가능성 있다, 수요일 목요일 통해서 수익권 종목 매도하고 시장 눌림 때 접근해야 된다. 제가 월요일날 무방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무방 때 안 그렇습니까? 월요일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줄까? 왜냐면은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근데 우라노스만 시장 빠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다 올라간다는데 저 새끼는 왜 빠진다고 하지? 저거 나쁜 놈의 새끼네? 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만 나쁜 놈이 돼요. 희한하게. 나는 시장이 빠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언을 드리는 건데 시장 빠진다고 이 나쁜 말을 하는 놈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나는 미치겠어. 나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싫은 전문가 1순위예요. 제가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전문가예요. 제가 미치겠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고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응? 팔고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원래 지수가 빠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해되시면 1번이요. 원래 지수가 빠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북미 회담 결과와 다르게 북미 회담이 잘 나오든 말든 원래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원래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부터 종목을 팔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되시겠어요? 저기 어떤 분이 북미 회담 결렬될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잡은 거였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뭐 MSCI에서 북미 회담 결렬될 거라고 그 보고했겠습니까? 최초에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2월 12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북미 회담 결렬됐는데 왜 삼성전자가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왜 하이닉스가 떨어져요? 코스피 200 종목들하고 외국인 비중이 컸던 종목들이 작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코스피 200하고 외국인 비중이 컸던 종목들이 작살난 거예요. 목요일 날은. 삼성 하이닉스가 작살나니까 당연히 시장이 뺐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리골드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 방 그 방송 스케줄 잡을 때도 난 제목에다가 그런 거 다 적어놔요, 사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는 날짜 정해져 있었어요. 순덕님. 참고로 목요일 날에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하는 거가 결정이 됐었던 거고 4천억 매도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여기에 맞물려서
더블 악재가 터진 거예요, 사실. 목요일은.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북주가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북주만 빠져서는 시장 이렇게 크게 안 빠집니다. 참고로 대북주 기껏 해봤자 시가총액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더블 악재가 터진 거예요, 목요일 날은. 그쵸? 우는 아이 뺨 때린 날인 거죠, 사실은. 목요일 날이.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 더 터졌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대박주주님이 유료 회원만 문자 고지되는 건가요? 무료 회원은 문자로 안 오나요? 아니, 저기 대박주주님, 제가 무료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저 무료 회원분들한테까지 이런 문자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MMS가 지금 한 건당 30원은 나갈 텐데, 이거 MMS가 한 건당 30원인데, 우리 정의원분들한테 300분한테 보내면은 최소한 30원 잡아도 한 통 보내는데 얼마예요? 난 이거를 맨날 보내는데요? 정의원분들한테 이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무료 회원분들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그쵸, 정의원분들이 저희 방 안 오지 뭐하러 가입을 해요? 응? 저는 우리 그 정의원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방은 저기 다 팔고 나갔어요. 저기 우리 정의원분들은 수요일 목요일날, 그죠? 레몬치킨님, 뭐 불수아이님, 마리골드님 수익권인 종목들을 다 팔고 나갔어요. 참고로 저기 봐봐요. 네, 우리 그 문자 내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2월 28일날 목요일날 나 여기다 똑같이 적어놨어요.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MSCI 금일 리밸런싱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하기로 결정됐다. 외국인들 4,400억 정도 매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갖고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올 거다. 보시면 1번이요, 여러분들. 문제가 더블 악재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북미 회담 결렬 때문에 시장이 폭락된 거는 아닙니다. 엄연히 말씀드려가지고. 북미 회담 결렬돼가지고 떨어져도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안 커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남북 경협주만 떨어질 뿐이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20%인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나만 떨어져도 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남북 경협주 하한가 때려도 삼성전자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 모래돌림이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될까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금요일날 또 하나 결정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게요? 금요일날? 뭐가 나왔을까요? 지금 온통 뉴스에서는 북미 회담 결렬 이거밖에 안 나오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뉴스만 보고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 문제가 뭐가 나왔게요? 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뭐가 나왔게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라는 수출 지표도 안 좋게 나왔어요. 한국의 수출 감소도 있어요.
경기 둔화를 뜻하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가 더 터졌어요. 문제는 하나가 더 터졌어요. 응? 아, 북미 회담 결렬은 무슨 북미 회담 결렬이야. 북미 회담 결렬이 완전히 끝났나요? 얘네 양쪽 다 조급할 텐데. 미국 내년에 선거 아니에요, 미국? 과연 내년까지 못할까요?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될 텐데. 김정은도 지금 체제가 불안해가지고 주민들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회담 협상을 또 재진행할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협상을 다시 재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물론 여기서 문제는 우리 그 짐 로저스 이 할아버지 자꾸 말을 함부로 뱉어갖고 문제지. 아, 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대가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저는 짐 로저스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저씨 자꾸 말을 함부로 뱉어갖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자꾸 투기로 몰아붙여요. 이씨 뭐라고 했어? 2월 27일날 2차 북미 회담 개최로 잘 될 거고 한국 증시 당분간 강세장으로 갈 거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그냥 지금 남북 경협주 막 신용 미수 다 찍고 있죠? 남북 경협주 지금 신용 미수 다 찍고 있잖아. 지금 최근에 뉴스가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신용이 뭐 10조가 쏠렸다고 하던가? 이거 봐. 신용 지금 지표가 10조가 돌파됐대요. 10조가. 짐 로저스 저 양반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주에 지금 신용이 쏠려 있어요. 신용이. 미치겠네. 대한민국 투자자를 완전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네.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어. 말을 왜 쉽게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한국 증시 강세장이 나올 거라고. 문제는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발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응? MSCI에서 중국 A지수를 추가 편입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1번, 못 봤다 2번이요. 보신 분들 1번, 못 봤다 2번이요. 이거를 안 보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금요일로 결정이 됐어요. 금요일날 MSCI가 중국 비중을 늘리겠다. 중국 비중을 늘린다. 무슨 말일까요? 자, 신흥국가의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신흥국 하면은 1위가 홍콩이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3위가 중국일 겁니다. 인도 등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2월 28일날 한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했어요. 여기서 4천억 매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비중을 더 키우겠대요. 한국을 줄이고 중국을 더 키우겠대요.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거? 얼마? 4조 정도 나갈 수 있는 전망이 나왔어요. 4조. 4조. 금요일 날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천억이 매도될 전망이었는데 10배가 나가네? 열 배가 나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참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혹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무방 때마다 맨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낙관론보다는 여러분들 냉철하게 판단을 하라고 했고요. 막연한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무방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맨날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1번이요. 자, 우라노스의 방금 이 시장 얘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대한민국 시장이 참 투기장이라고 느끼는 게 너무 심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집노조스가 좋다고 하면은 막 다 쏠려버리고, 또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폭락이 나올 거라고 하고, 저는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작년 10월 달처럼 크게 떨어지는 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들? 난 큰 폭락은 나온다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작년 10월 30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시장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제 무료 방송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나는 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안 했어요. 작년 10월 30일날 제가 뭐라고 했죠? 나 2018년은 박스장일 거라고 했어요. 지겨운 횡보장일 거라고 했어요. 그죠? 나 이거 정확하게 맞춰 떨어졌죠? 결국 11월, 12월, 그죠? 나 그리고 2019년 1월달, 2월달 되게 연말보다 장세가 되게 좋을 거라서 바짝 수익 벌어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 떨어졌어요. 그죠? 상승 예상했었어요. 저는 역시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조정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MSCI의 중국 A지수가 추가 편입된다는 내용은 당장 실행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실행이 돼요. 점차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가요. 그럼 당장 4조가 나간다는 뜻이겠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출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응? 후자예요. 점진적으로 나갈 거예요. 한 방에 외국인들 비중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은 크게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장 크게 떨어질 거라고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확실히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이요. 나는 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참고로 작년 5월 달에 중국 A지수가 5% 편입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조금씩 계속 이탈됐어요. 이번에는 20% 추가 편입이라 외국인들 매도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당장 크게 쏟아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연기금이 코스닥 25%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실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행이 된다라면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도 시장을 방어하겠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고, 조정이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라는 거예요. 조정장.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코스닥에다가 연기금 집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섹터가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코스닥에 시총이 큰 놈들이 뭐가 있어요?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큰 놈이 뭡니까? 이상하다. 이것만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것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시가총액 3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엔터는 왜 빼먹어요? 엔터도 시가총액 되게 큰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바이오죠. 두 번째가 엔터죠. 왜 ENM하고 SM하고 JYP YG 엔터테인먼트 YG는 참 뺍시다. 우리 승리가 또 헛짓을 했으니까. 예. 승리 때문에 제약회사로 바뀌었죠? 엔터 회사가 아니라 저기는 승리 때문에 엔터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엔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쵸, 요즘에 ENM도 그렇고 J콘텐트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때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죠? J콘텐트리도 머리 들기 시작하고 CJ ENM도 이미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즘에 제약주 어때요? 제약주 괜찮다고 요즘에. 그죠? 제가 연말에 제약주 찍으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나 히든스탁 출연해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제약주 찍으라고 했어요. 이미 사실 우리 방은 목요일날 이런거 다 차익 실현 한 번씩 때렸어요. ABL 바이오 차익 실현 때리라고 했고, 올리스도 차익 실현 때리라고 했어요. 일단은 봐봐, 제약주들 머리 들기 시작하면서 좋잖아요. 요새 슬슬 수급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면서 들어온 데가 어딥니까? 결과적으로 2월 28일날 여러분들 어디였어요? 제약바이오의 가장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죠? IT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이탈 때문에 코스피 200자금 이탈되면서 여기서 대량 매도 나간 거고, 북미 회담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 북미 회담 때문에 왜 IT가 작살나? 이미 매도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게 나간 거예요. 여기는 IT가 작살났잖아요. 봐봐, 코스닥도 수급이 이쪽이 좋아지죠? 제약 쪽이 제일 좋아지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왔어요. 좋아. 은정님이, 그러면 시장이 빠지는데 제약바이오 안 빠질 수 있나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장이 하락 조정이라 했잖아요. 이거 집행될 계획이라니까? 이거 연기금이 집행만 하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해져요. 참고로 이것만 집행되면 이해가 되시죠? 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야 우라노스가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 나온대. 제약바이오 찍어야겠다. 야 우라노스가 제약바이오 대박이래. 자 여러분들 제가 대세 상승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낙관론 받아들이지 마세요.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는 3월달에는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해도 된다고는 봅니다만 옛날처럼 강세장의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옛날처럼 막 몇십 프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상승장도 아니고 조정장이에요. 조정장.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1번이요. 시장 얘기를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해를 계속 시켜야 되고, 왜냐면 시장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없거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맨날 전문가들 차트 자 봐봐요 여러분들 쌍바닥에서 뭐 기술적으로 뭐 반등자리입니다. 여기 저 먹었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종목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먹는데 무슨 차트고 나발이고 어딨어. 올라갈 때 되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걸. 안 그래요? 목요일날 다 올라갔지 솔직히. 우리 방 정회원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로 손실 보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데 항상 제가 최저점에서 이때 제약바이오 찍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을 알아야 어떤 섹터가 갈지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시장을 모르시면은 힘듭니다. 항상 시장을 보고 정석 투자를 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의원분들한테? 저는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봐봐요. 난 2월 중순부터 각자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매수 대응 내지는 혹시나 다른 방에서 물려갖고 오시는 분들 추가 매수 대응해라. 추가 매수 대응해라. 그렇게 되면은 수익으로 바꿔서 나가실 거다. 2월 11일부터 제약주 저점에서부터 추가 매수해가라고 했어요. 혹시나 각자 갖고 있는 종목들도 물려있다라면. 이미 사실 제약바이오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미 시장 떨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들려서가 아니라 맨날 시장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종목만 보지 마시고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 떨어진 거요? 2.78% 떨어진 거요? 별로 크게 안 떨어졌어요.
떨어질 것도 알았다라면 이미 대응이 됐을 거고. 저는 옛날처럼 여기 뭐 쭉 하락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고 저는 5월달에서 6월달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고는 봅니다. 5월달에서 6월달에 위기가 한 번 더 온다고 보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거는 얘기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벌써부터 얘기해드리면은 우라노스가 뭐 이상한 말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 이상하게 받아들일까봐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나 5월에서 6월달에 시장이 한 번 또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조정 이후에 아니 뭐 조정으로 계속 가겠죠.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섹터 잡을 것인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시장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작년 9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시장 빠질 거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죄다 강세장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라노스 혼자서 제가 시장 빠진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대응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꼭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참고로 중국 A지수 추가 편입되면은 IT 섹터에 대해서는 매도가 계속 많이 나갈 겁니다. IT 섹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경고를 드립니다. 그래요. 어제 방송을 좀 요약을 해달라 해서 요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항상 아쉽고 벌써 2시 15분이네요. 오늘은 뭐 요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 테니까 매일같이 우라노스한테 저렇게 시황 문자를 좀 받아서 나는 시장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싶고 내지는 시장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고 싶다. 있으시면은 운영자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은 저한테 문자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저는 실제로 저렇게 우리 방은 바이오 찍어서 먹었어요. 시장 떨어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요. 우라노스한테 저 문자 매일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이고요. 우라노스한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1번이고 1번 남겨주신 분들은 운영자한테 상담 받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구름 속의 햇살님 포트 몇 종목 운영하는지 그거는 운영자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야 뭐 저희 운영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방 소개를 별로 잘 안 해요, 제가. 다른 전문가들은 뭐 우리 방 가입해라 하는데 저는 저희 방 소개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전문가로서 강의만 하고 끝냅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요. 운영자한테 저 여기 상담 받으실 분들은 상담 받으십시오.